1년 10개월 만에 약 13억 손해입니다. 이분이 23억 5천만 원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으니까 매각 후 손해 진 건 10억 정도네요. 건물주분은 도대체 왜 10억이나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급매로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빌 황진경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강남 건물 투자 중에서도 성공 사례만큼이나 실패 사례도 진짜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최근 강남 건물 실패 사례를 조금 더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매각된 건물 소재지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건물의 매매 히스토리를 조금 보시면 전 건물주분께서 정말 투자를 잘하셨어요. 전 건물주분이 21년 4월에 이 다가구 주택 상태로 37억 3천만 원, 평당 7,400만 원에 매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보증금 2억에 월 1,500만 원 정도의 임차인을 맞추셨습니다. 이후 정확히 10개월 만에 22년 3월에 63억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1년도 안 돼서 리모델링비와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해서 세전 수익이 거의 20억 정도 남긴 성공 사례입니다. 22년 3월이면 금리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또 거래량도 좀 바닥일 때거든요. 그때 매각을 하셨기에 절호의 타이밍에 진짜 엑시트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후 63억에 매입을 하신 분이 매입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통임차인이 퇴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매각할 때까지 1년 넘게 공실이었어요. 자, 총 얼마를 손해보았을까요? 먼저 매수인의 취득원가는 63억 매매가에서 취득세, 등기 및 각종 수수료 등을 합친 66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출은 43억 정도 받았고요. 이자액만 1년에 거의 2억 정도예요. 따라서 취득원가가 66억 5천만 원에서 4억 이자 비용, 매각시 중개수수료, 중도 상환수수료 등 약 2억 정도 든다고 했을 때 총 비용이 72억 5천만 원에서 24년 1월 매각가 59억 원을 빼게 되면 13억 5천만 원, 1년 10개월 만에 약 13억 손해입니다. 이분이 23억 5천만 원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으니까 매각 후 손해 진 건 10억 정도네요. 건물주분은 도대체 왜 10억이나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급매로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지입니다. 선정릉역에서 5,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본 매물입니다. 논현동의 거의 끝자락, 상가분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크로힐스, 논현 아파트, 그리고 센트레빌과 마주보고 있는 대로변 쪽에 상가에만 조금 이렇게 생활 밀착형 업종이 조금 깔끔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 이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 다가구 빌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주로가 여기를 차단을 하고 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아크로힐스 아파트라던가 센트레빌 다 합쳐서 한 500세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500세대와 여기에 있는 다가구 유동 인구만이 선정릉역을 이용하는 좀 배우 세대라던가 유동 인구가 좀 얕기 때문에 조금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상권 크기가 커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m 도로변에서 들어가서 4m 앞도로에다가 지금 여기 앞부분은 도로가 막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당시 임차도 만실 상태, 리모델링 비용도 필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입을 결정을 하셨겠죠. 모두 가변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보고 매입을 하셨기에 그 요소들이 변동되었을 때 이렇게 리스크가 큰 겁니다. 두 번째는 임차 리스크입니다. 22년 3월에 IT 업체가 통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임차인들이 거의 입주하자마자 임대료를 못 내고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삭감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결국 임대료 연체가 3기 연속으로 이어지자 계약은 해지가 되고 그 이후 매각과 통임대를 동시에 진행하셨지만 결국 통임대는 매각 때까지 안 구해줬어요. 왜 안 구해줬을까요? 공간이 쪼개져 있어서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공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좀 어려운 상태였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내부 면적을 보시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20평도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 분리도 안 돼 있고 4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부분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주변에 비해서 너무 높은 임대료예요.
전 IT 임차자가 통으로 사용할 때 평당 임대료 NI가 거의 15만 원 수준입니다. 주변에 12m 도로의 가시성 좋은 코너 건물들 1, 2층이 거의 평균 NI가 11만 원에서 12만 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변 신축 건물이 평당 2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4m 도로 이면 건물이 현재 NI 17만 원으로 지금 통임대로 구하고 있으니까 임차가 맞춰지기가 쉽지 않았겠죠. 1년 10개월 만에 10억 넘는 손해는 정말 너무 아쉬운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망하지 않는 건물 투자를 하기 위해선 이런 실패 사례를 많이 보셔야 하기에 앞으로 핵심만 전달하는 최신 실패 사례 영상 많이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